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금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민 많은 인생이잖아요. 적어도 종목에 관한 고민만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한번 뛰어보려 합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지역번호 02 놓치지 마시고요. 3153-2613번이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는 013으로 시작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이도저도 불편하고 난 인터넷에 글 남기는 게 가장 좋다 하시는 분들은 scientific.co.kr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단 하나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이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방송 시작하기 5분 전부터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물 준비했어요. 반고흐 미술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도록 초대권 2장 역시 마련을 했는데 선물은 마련했지만 누가 가져가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딱 한 분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 전문 정태근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이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약속대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지만 제가 갑자기 두 분께 숙제를 드리게 되었죠. 시장에 대한 얘기 말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수급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라고 말입니다. 자, 이상로 전문가님과 정태근 전문가님이 이제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대표적인 증권사 두 개를 선정해서 HTS를 통한 수급 보는 법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상로 전문가님은 어느 증권사 HTS를? 예,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키움 HTS로 내 종목 수급 보는 법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했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전 대신 거 준비했습니다. 예, 대신 거 알겠습니다. 자, 키움과 대신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입니다. 내 종목 수급 현황, 누가 파는지, 누가 사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쉽고 확실하게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호 전문가님 먼저 키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요, 앞서서 또 정태근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실 건 저는 일단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흔히 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연기금, 투신, 그리고 국가지자체를 뜻하는데 연기금 안에는 일단은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연기금은 연기금 주체 자체가 어느 정도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그리고 자문사에 돈을 맡겨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기관 투자자의 특징은 바로 기계적, 시스템적 매매죠. 그래서 195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제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를 보시면 외국인이 플러스 1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순매수에 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네. 그런 모습 자체는 검은머리 외국인이지 그게 직접적인 외국인은 아니라는 점을 꼭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특징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증권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5, 플러스 4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냥 정말 노란머리 외국인, 정말 코가 큰 외국인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검은머리 외국인, 그래서 한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순매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투자 주체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잡주에도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플러스 100 이상이 떠야지 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판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전까지 10이라든지 20 이런 단위로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네. 투자자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간은 없지만 지금 이제 키움증권 HTS를 펴주셨는데 예, 예. 자, 로그인을 합니다. 그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그다음에 네. 어디로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다라고 예. 그런 설명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버튼이. 예, 예, 그렇죠. 예. 뭐 일단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키움증권은 0796번이죠. 그래서 자막이 나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796번을 하면 종목별 투자자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주체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뜨고요. 네, 그 숫자를 못 외우면 어디 그 종목별 예. 투자자가 있나요? 상단에 보시면 네.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식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투자자별 매매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거기에서 종목별 투자자를 클릭을 하시면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되죠. 이 부분을 통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수 주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 그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0128이 되겠죠. 0128번을 좌측 상단에 입력을 하시면 참고별로 들어오는 물량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도 숫자 말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예. 해야 돼요? 현재가 창을 상단에 있는 키움 현재가를 누릅니다. 누르고 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매수 상위라든지 매도 상위 부분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봐 그 주세요. 공간을 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 키움 거래원별 입체 분석이라고 뜨죠. 네네네.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사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외국인이 좀 아닐 수도 있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매수에 속지 말자 이런 팁도 주셨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이렇게만 아주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키움 한번 받고 이번엔 대신 HTS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조금 반영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는 화면 바로 보시면서 그 내 종목의 수급 어떻게 보는지 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대신 건 안 쓰고 현대 걸 쓰는데 일단 저도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 날짜 12월 9일이 되는데 제가 일요일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화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칸을 표시를 해놨는데 화면 좌측 상단 표시칸에 코드 번호 7254를 입력하시면 돼요. 7254를 입력하시면은 네. 대신 지금 현재 나간 건 대신증권 HTS고요. 7254 입력을 하면은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7254 창이 뜨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 클릭을 더 하셔야 돼요. 일단 7254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 같이 매매 입체 분석이라 해가지고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란지 외국인 기관별로 매수 및 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창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인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클릭을 해야지 아래와 같이 수급 현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주체별 수급 확인은 개인, 외국인, 기관이고요. 그리고 기관별 수급 동향 확인은 기관 내에서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이렇게 어디에서 매수가 들어온지를 확인할 수 있게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옆에 보시면 빈칸에 7254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창이 뜨고요. 그리고 네. 이 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인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근데 네. 이건 단지 숫자죠. 숫자고 그래프로 눈에 쉽게 보려면은 화면을 보시면 또 조의 편집 옆에 보면 그래프 모양의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최근 주체별 매매 동향 그래프가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빨간색 선이 외국인 동향이고요. 파란색 선이 개인 동향, 그리고 초록색 선이 기관 동향인데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빨간색 선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종목을 샀다는 얘기예요. 숫자보다 이게 예, 좀 예. 편하기도 하네요, 그쵸. 그죠? 그래서 네.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그래프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그 단지 현재가 창에 나오는 키움 현대 그거 보지 마시고요. 네. 요걸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 종목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요 PPT가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요 PPT 화면을 그 게시판에 제가 올리든지 아니면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서 요 화면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12월 11일 화요일 종목상담 119 오늘이죠. 요거 VOD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끝번호 2941님이요. 기획이 좋다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근데 숙제가 더 나올 것도 같아가지고.
네, 뭐 숙제를 아, 하겠습니다. 기획이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차트도 큰 시각에서 보는 법을 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저는 사실 좋은 게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급 볼 때 네, 외국인이 사고요. 네,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실 때 보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너무 그 막 어려운 거 말고 딱 하나씩만 합시다. 이거 좋잖아요. 화요일마다 네. 두 분의 이 구수한 사투리가 사실 굉장히 쉽게 전달력을 또 갖는단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빨리 이제 상담해야 되는데.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뭐 해야겠죠. 뭐 네. 못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야 또 정태규 전문가 있는데 이상훈 전문가님 약간 표정은 안 좋지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술적인 지표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 한 가지 정도만 보는 법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이면 12월 18일 화요일 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sentv.co.kr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게시판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선물도 역시 준비했어요. 반고 미술전 점점 탐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초대권 2장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역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비중은 20%고요. 네, 예, 매수가는 17,400원. 17,400원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들어가셨네요. 예, 또 고생했어요. 예, 언제 그때 이거 분할할 때, 네. 분할할 때 바로 샀거든요. 네네. 예, 그러고는 이제 계속 힘드셨다가 이제 막 매수가 정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네. 그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분할하시고 곧바로 사셨는데 고생하시다가 이제 막 수익 언제 팔면 제일 좋겠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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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혹시 주식을 오래 하셨어요? 아니면 한지 얼마? 예. 예, 한 1년 좀 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네네. 타이어 월드가 지금 지주회 산 거는 혹시 아십니까? 사업회사는 한국 타이어 알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있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얘는 지주회사예요. 근데 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주회사는 원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회사에 대해서 공개 매수라는 거를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높아야지 대주주가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거기 일면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을 이뤘거든요. 예,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만큼 지금은 다시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대주주 지분 확보가 다 끝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 전체적으로 다 올랐던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가 지금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좋고 거기에 4분기 실적 또한 어느 정도 호조가 조금 전망됨에 따라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국면에 놓여 왔는데 여기서 쉽게 그냥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예.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25,000원대까지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혹시나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보면 2만 원대에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25,0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하는 데는 실제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얼마 안 됐는데
한국콜마 그것도 분할할 때 사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어갔는데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손절할까 말까 하다가 많이 망설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 여기서 수익이 나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했는데 여기 신청하니까 다행히 돼서 이렇게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일단 네, 2만 원까지 감사합니다. 갖고 가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유. 예, 회사 분할하는 거 관련된 주식 잘 매입하셔가지고 아주 수익을 쏠쏠하게 내신 분이네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드리면 좋겠습니까? 네, 부강약품요. 부광약품, 매수가하고 부광. 비중은요? 예. 예, 비중은 한 70% 되고요. 네, 네네. 27,150원이요. 예, 17,150원. 요, 얼마 전 10월, 11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예. 그리고 11월 달에 급락했다가 지금 좀 조용하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겁이 나서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털으면서 걱정이 돼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예. 근데 이거 사실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의 사자마자 확 떨어진 거예요. 예, 예. 제가 사자마자 17,350원인가까지 갔다가 바로 네네.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사시고 진짜 재미를 거의 못 보셨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70%나 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비중도 많으시고 거의 고점에 사셨고 네. 예. 제가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게. 어떡하지, 부광. 상당히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막막하네요. 보자. 저기 시청자님, 네. 27,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17,000. 17,000원이요. 17,150원. 네네. 가격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럼 17,000, 저는 이거 잘못 받아가지고 저는 27,00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인가 예, 10월 예. 달인가 17,000. 네. 그렇구나. 난 가격 잘못 봤네. 그래갖고 가격이 27,000원이 됐어갖고 저 거의 자포자기를 했었거든요. 예. 잘못 봤네요. 일단 그 17,000원이면 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에요. 자, 지금 예. 부강약품이 예. 올라갈 때 늦게 올라가고 빠질 땐 같이 빠져요. 예. 지금 보세요. 제가 다른 종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네. 최근에 제약주들 대장주가 동아제약이죠. 예. 자, 동아제약 차트 볼게요. 최근에 와서 11만 5천 원 갔다가 빠지죠. 예. 자, 화면 보시면요. 빠지죠. 그리고 녹십자 볼게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빠지죠. 예. 그리고 LG생명과학 볼게요. 요 신약 개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빠지죠. 예. 그러니까 부강약품이 최근에 제약주가 갔던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신약 개발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동아제약하고 녹십자 이런 회사들은 실적 잘 나온다는 얘기 나왔었고요. 해외 진출 때문에. 근데 부강약품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딴 애들보다 못 올라가다가 제약업종 전체적으로 쉬어가게 되니까 같이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손실은 맞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장기적으로 요 종목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대가 아래쪽으로 11,000원 정도 가격대 해가지고 위쪽으로 19,000원 정도까지 거의 장기적인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11,000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잖아요. 빠진다고 해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지금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제약들 전체적으로 더 빠지면 부강약품도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약지가 올라가려면은 다시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와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클을 한번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14,000원 많이 보더라도 13,500원 깨지면 이건 무조건 이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왠지는 13,500원. 예, 13,500원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11,000원에서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장기적인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박스권 상단까지도 못 갔다가 다시 밀리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11,000원 뭐 더 이상 가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빠진다고 아예 다시 올라오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다시 사더라도 13,500원 깨지면 무조건 일단 파세요. 파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70%고 17,000원에 가서 팔기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판단은 어차피 시청자님께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시청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13,500원.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 네. 만약에 13,000원 깨지기 네, 예.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매도를 해놔놓고 네. 기다렸다가 그러면 한 11,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오면 사는 거는 그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될까봐 제가 13,500원까지 최대한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 되면은 그렇게 하세요. 예. 잘 보세요. 지금 17,000원에 사가지고 14,000원까지 가니까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근데 뒤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14,000원 더 빠져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늘이 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되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그러면 지금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 예.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놔놓고 예, 예. 10,000원까지 오리라 생각하고 예, 예. 기다리는 거 거기 그러면 낫다 일단 이 오늘 말씀이 14,100원이니까 일단 예. 14,000원 깨지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시겠지요? 예, 그 만약에 뭐 예, 예. 내일이라도 조금 뭐 한 몇백 원이라도 오리기나 내리기나 매도를 몇백 해놔놓고 원이 아니라, 예, 몇백 원에도 반등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더, 손실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그 방향이 낫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네, 그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쥐고 계신다고 그거 누가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이제 나중에 다시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거기에서는 네. 야호 TV에서 제가 한번 또 문의를 했어요. 네. 네. 했는데 하니까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예.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을 갖고 계시면 다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예. 훨씬 싸졌거나 진짜 갈만할 때 그때 다시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뭔 말인 거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결정을 네네. 잘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또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야후 TV도 있군요. 자, 세 번째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얼마에 사셨어요? 예, 7,000원에 샀고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와, 수익도 보고 계시고 혹시 그때 한번 전화 주셨나요? 제가 기억력 잘 없는데 목소리가 익어서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아. 요거도 사게 된 게 네. 연기금이 제가 매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네. 연기금에서 이제 11월 16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때 연기금 모니터링 하신다는 시청자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요거도 맞췄다. 네. AMR SI도 제가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요거도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기관이 아까 거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관은 뭐 투신, 증권, 보험, 은행 여러 예. 가지 기관이 있는데 네. 연기금 말고는 사실 수시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환매를 요청하면은 팔아야 되고 네. 우리가 또 자금을 저기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금을 또 사게 되는데 네. 연기금은 지금 12월 말까지 1억에서 2억 정도 아직도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연기금만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네. 예, 요게 이제 연기금이 사는. 예, 지지난주부터 이제 저 매수를 시작했고 네. 또 이 회사가 한미약품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네, 사실상 뭐 지주회사죠. 예. 예, 그게 한미약품 지난주에 12만 원이었는데 40% 평가해 보니까 네. 3,782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사 주식은 지금 4,966만 주인데 7,000원에
해봐도 시가총액은 3,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보다가 한미약품 지분만 해도 더 높고 그렇죠. 부채 예. 비율이 또 보면은 그 9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보통 네. 삼성전자도 50%가 넘는데 네. 부채 비율 10% 미만이 이거 거래소 코스닥에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샀는데 지금 저희가 못하는 거는 이제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예,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분석은 좀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또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멀리 사시는 거 아니? 서울 쪽에 사세요? 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죠. 여기 한번 앉으셔도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청자님의 네. 어떤 도움을 또 네.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예, 이상종 그때도 또 제가 했었는데 예,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또 맞습니다. 닿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뭐 거의 뭐 지주회사 특집인데요. 한미 그러겠네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약품이 거의 지주회사급입니다. 거의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가 추이도 보면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회사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네. 아까 전에 혹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보셨나요? 아, 예, 예. 이 방송은 계속 네. 보니까, 예. 그 차트랑 지금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났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원형형이라고 하죠. 원형 바닥형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대시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예.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금의 수급이나 아니면 저평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주주에 대한 지분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70% 넘습니다. 예, 유보율 자체가 높고 뭐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안 망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 약품도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왜 하락을 하냐 하면 화학주 그리고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업종이 지금 오르고 있죠. 예, 경기 방어주니까 예, 제약이 예, 아니, 그렇습니다. 예, 예. 경기 방어주 자체가 지금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미 약품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가 내린다고 보셔야 돼요. 예.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괜찮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좀 롱텀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다시 그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할 것은 분명하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7,000원이라는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입니다. 아,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일단은 한 번에 저항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락하는 추세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는 긍정적일지언정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지 뭐 주가를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네.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자체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또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선을 잡는다면 가격대는 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민감적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 그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주가에 부담이 되는 가격대고 만약에 손절선을 잡는다면 그때는 6,000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 일단 EMSL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마음고생을 조금 더 하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조금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다른 분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그럼 의외로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면 되죠? 예, 목표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를 보시고요. 예. 대신 하방 자체도 6,00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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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예. 중간 고맙습니다. 어디매쯤에 있네요. 예. 예. 일단 뭐 연말까지 연기금 자금 집행도 해야 되고 일단은 또 예. 연기금이 계속 콜을 보내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 시장 예. 성격하고 좀 엇나가더라도 일단 6,000원까지 안 내려가면 뭐 들고 가실 수밖에 없겠어요. 예, 예. 네.
일단 예. 요 한미 사이언스로도 좀 짭짤하게 수익 연말까지 바짝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잠깐 한미약품 들어온 것만 조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11만 7천 원에 50%, 1139님의 종목인데. 예,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경기 민감주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수급 자체가 기관의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수급 공백이 단기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도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지지점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주봉상의 10만 원까지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롱텀으로 조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단기간에 보시려면 지금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갖고 갈 거면 뭐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까지 한미약품 일단 단기로 투자하려고 들어갔었다면 지금은 손절 정도의 권유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전화 딱 한 통만 더 받아보죠. 저희가 조금 오늘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살펴드릴까요? 네, MPC요. MPC요. 매수가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2,400원에 30%. 2,400원 30%. 야, 이 종목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꼭 보고 있다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사자마자 그냥 빠졌어요. 근데 오늘 좀 올라오네요. 예, 한 2,400원 정도의 지지가 기대될 뻔 했었던 차트긴 하네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쭉 더 빠져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금 수익이 아니신 분,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매도가 고점 알고 싶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MPC. 예. 아, 오늘 제가 좀 악인이 돼야 되겠네요. 악인이 좀 돼야 될 것 아,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테마인지는 알고 혹시 하신 거예요? 네, 전에도 네. 좀 했어요. 아, 이게 그러면 무슨 테마인지는 아시겠네요? 네, 알아요. 예. 일단은 뭐 사업지원이요. 예? 예. 이게 예전에 먼저 한번 들썩였던 이유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 나온다고 해서 네. 한번 들썩였죠. 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한 번 더 들썩였는데 크게 반등은 네. 안 나왔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만든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들썩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가 매수인데 자, 일단은 MPC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MPC만 있는 게 아니라 한창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배명금성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무슨 자, 주식이요? 예, 이게 관련주가 네. 유니버셜 관련해갖고 MPC만 있는 게 아니고 한창하고 배명금성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배명금성은 지금 이제 상폐됐고요. 그리고 한창은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창 차트거든요. 이게 똑같이 MPC처럼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련주인데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금 현재 MPC 종목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악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등 내일 얼마 정도 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박근혜 테마, 문재인 테마 다 빠졌죠. 오늘 바른손, 우리들 생명각 다 한가 같지요. 다 한가 같는데 지금 대선 테마가 지금 힘이 그만큼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 강했던 테마처럼 시세가 이제 강하게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는 자칫 잘못하다면 반토막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랩도 이전에 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갔다 지금 4만 원까지 갔죠. 그런 거 보면 지금 대선 테마 건드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정책이 나온지 그거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아이고, 전화 전화 끊겼나요? 끊으셨네요. 대선 테마인지는 모르고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일단 이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 테마는 지금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대선 테마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쯤에서 매도해요? 이게 지금 내일 쪽에 반등을 줄지 모르겠는데 2,300원 전후까지 주면 일단 그냥 파세요. 2,300원 전후로 주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MPC 가슴 아프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모르시는 네. 동안에 대선 테마로 다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그쪽에 엮이면 다 좀 흐름이 안 좋아요. 대선 이후라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2,300원 저는 그거 못 정도에서. 느꼈어요. 예, 그래서 2,3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내일도 빠겠네요. 지금 이게 음봉 파란 색깔이 15일 나오고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빨간색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내일도. 이거 내일 또 빠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쪽도요. 이게 지금 오늘 양봉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계속 올라갈 양봉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요. 방금 앵커님께서 네. 언급을 해주셨듯이 음봉 계속 나오다가 하루 반등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차트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반등을 주면 제가 요거 먹는 건 제가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수익 낼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무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제가 전화 끊고 나서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이거 매도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내일 한번 반등 주면 저도 참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잘 보십시오. 네. 내일 또 하락하면 아마 또 어제라도 팔 걸 싶으실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내일 뭐 아주 세게 오르지 않는 이상 빨리 좀 정리하시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답이 없으시네. 저희도 전화를 못 끊겠고, 시청자님. 빠져도 팔아요? 네, 빠져도 예, 그거 하나만 참 오늘 네, 시간 파세요. 없는데 네, 파십시오. 하십시오. 단호하게 저는 매도입니다. 단호하게. 네, 전문가님이 빠져도 팔래요. 예.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빠져도 팔아요. 예,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MPC. 네, 나는 그 대선 때만지 모르고 샀어요. 예, 아유. 네. 지금 어디 누구한테 대선 테마예요? 지금 박근혜 씨예요? 예전에 김문수 테마였고요. 네? 예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테마였고요.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후보가 한번 얘기하면서 들썩였었는데 지금 네. 너무 신경 쓰시면서 지금 네. 상태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끊고 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대선 테마들이 간다면 이거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심각하게 네. 저희가 한번 해보시고 지금 2,400원에서 2,250원 손실이 큰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대선 테마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손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도 이미 이제 알았고 그리고 대선 테마가 이제 끝나는 오늘 것도 알고 나갔다 있으니까 오니까 올랐는데 예. 얼마나 올랐다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자, 시청자님, 오늘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종가가 2,255원입니다. 2,255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네네. 예, 이 정도이니까요. 내일 분위기 보시고 2,300원 정도에서 팔면 그래도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좀 파는 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기 뒤에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만 전화는 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상담 요청하신 거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 기대려고 한 3,000원 이상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게요. 다음에 꼭 좀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예. 자, 이번엔요, 저희가 문자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숫자는 그냥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1일이니까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끝번호 갖고 계신 분 가운데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거의 뭐 1분씩 가야 될 것 같아요. 쌍방울로 출발해보죠. 1,200원에 20% 진단 부탁한다고 이상훈 전문가님 쌍방울. 네,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면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이에 대한 판매 자체가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서 약간은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차트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금은 주포는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서 거래량 한 번 더 같이 자세히 보시면 한 번에 큰 거래량이 있었는데 음봉의 거래량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 거래량은 매도를 하는 거래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주가 자체를 흘러내리면서 거래량 또한 바닥권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단선 자체를 얼마로 잡으시냐면 내일 지금은 121선을 지켜주는 과정이거든요.
1140원으로 어느 정도 하단선 자체가 지지가 되면 그때는 보유를 하시되 114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분명히 명심을 하십시오. 1140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쌍방울 손절가 114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엔 KG 모빌리언스 11,600원에 10% 대응법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와, 고점 대비 꽤 빠졌나요? 오늘도 5% 급락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인정이란 없습니다.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시청자분께 제가 몫을 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빌리스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격을 보니까 11,600원인데 이게 어제까지 아래 꼬리 달면서 11,000원 지켜주니까 제가 보기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5% 밀려버렸어요. 왜 밀릴까요? 자, 코스닥 지금 현재 485포인트 지켜줄 때 해놓고 오늘 밀려버렸죠.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 추세 볼게요. 계속해서 아래쪽이죠. 지금 코스닥 시장 무너지면서 종목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빌리언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바닥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오늘 의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파는 게 맞습니다. 요거 더 빠져서 후에 하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쪽이라도 담은 10원이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그냥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팔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들어보았고요. 옴니텔 가볼까요? 오늘 참 분위기가 3,450원에 30%신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 12% 급등하다가 3% 급락으로 끝이 났거든요. 종가는 2,760원. 손실이 많으시네요. 비중도 30% 되시는데. 네, 일단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서울경제TV를 좀 자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위에 거래량 자체가 떠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갭 상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보시기보다는 위에서 거래량의 꼭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대 3,000원에서 3,500원 그 사이 가격대가 상당히 견고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000원, 3,270원 부근에서 지금 그 부근을 못 뚫고 난 다음에 지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다시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 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고 가장 큰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 3,700원 이상에서 지금 팔고 나갔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달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진짜 정리하라는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볼게요. 왜 이분을 그 다음으로 보고 싶느냐. 그나마 이분이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32,000원에 15%. 그나마 오늘 4%가 뜨면서 이분의 이 철강주에도 좀 희망의 이 빛이 보이는데 13,600원인가요? 132,000원인가요? 제가 동국제강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익 보고 계시는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기본은 좋네요. 그거는 손실 보시면 많은데 자, 화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국제강이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실 건데 철강 제품 전체 매출의 철강이 90%죠. 이 철강 제품이 90%인데 이게 싹 다 조선용 후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해보세요. 오늘 조선주 상당히 잘 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가 잘 가다 보니까 조선용 후판을 만든 동국제강까지 같이 움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조선주가 꺾이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분명히 한번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아직까지 아래 구간입니다. 오늘 4%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딴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일단 조선주 향방 잘 보시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꺾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수급 무조건 보세요. 기관수급 보시고 아까 전에 그 대신 HTS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가격을 한번 좀 욕심을 내보자면은 저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요 가격 오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일단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넉넉하게 본다면 목표가 동국제약 15,000원, 기관수급과 함께 조선주 흐름도 같이 챙겨야 된다고 팁까지 주셨네요. 자, 파라다이스 갑시다. 오늘 두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25,500원에 10% 들고 계신 분, 그리고 17,900원에 50% 갖고 계신 분, 10%에 더 비싸게 사신 분은 추가 매수 될까요? 내년 1분기까지 들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셨는데 최근에 턱턱턱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서 오늘도 급락했어요. 네, 이건 파라다이스의 문제가 아니죠. 시장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의 바카라 장세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다 지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지금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파라다이스 같이 이런 종목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롱텀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하시는 자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12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 자체를 16,000원을 손절선으로 기점을 좀 삼으시고 1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6,000원 파라다이스 손절가 모두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ICD 12,650원에 15%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좀 밀리면서 이분이 갑자기 쬐끔이지만 손실을 보시게 됐어요. 예, 예. 일단 오늘 종목 많이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네. 주는 많이 받으도록 제가 좀 대신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4.9% 빠졌는데 요거는 일단은 내년 정도 보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중요한 건 무조건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건 무조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무조건 13,000원을 21선 지지받고 13,000원 올라타야지 적어도 종목이 안 빠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보다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21선 가격이 12,100원인데 일단 12,100원에 짧게 손절가 잡고 지금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12,500원 전후로 해서 지켜준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12,5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21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다음에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이 못 살펴드렸고요. 목표가보다는 손절가를 많이 잡아드렸네요. 하지만 손절가 꼭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의 수급 보는 법부터 출발해서 오늘 또 중간에 상담에 한번 깊게 들어가서 종목 상담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선물은 또 받으실 분 발표를 해야 되겠죠? 5461님입니다. 옴니텔, 예, 0461님이네요. 예, 제가 이제 시력까지 0461님, 예, 옴니텔 물어오셨는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눈이 왔다 갔다 해요. 5461이 맞습니다. 예. 자, 5461, 0461 다, 예, 없던 걸로 하고요. 0461님, 죄송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옴니텔 문의해 주셨던 분은 딱 한 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반고 미술전, 예, 초대권 2장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정신 없었던 날, 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6시 종목 상담 119.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